안녕하십니까. 금속노련 노사대책본부장 전종덕입니다. 오랜만에 금속 나바시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왜 나바시 안 올리냐 라고 하는 동지의 말을 듣고 많이 반성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금속 나바시 반드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쭉 단체 교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쭉 보고 오는 흐름 중에 중간에 통상이금 판결이 나와서 한 4번 정도 영상을 촬영했고요. 이어서 계속적으로 단체 교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섭위원회 역할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섭위원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도 하나, 행동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도 통일, 행동도 통일. 교섭 중에 사전 논의되지 않은 채 회사의 수정안을 덜컥 받거나 혹은 사전 논의 없이 교섭위원 일방이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 노조 측 교섭위원 내부에 무엇이 갈등이 생겨나고 그 갈등은 교섭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 중에 사측이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혹은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별도로 사측 수정안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한 후에 다시 속개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해요. 그런데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거나 통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다음번 교섭에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노조 측 수정안도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바대로 제시해야지 교섭위원 중 일방이 소수가 교섭 중에 갑자기 제안하게 된다면 그 교섭은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위원은 둘이다, 하나다, 하나가 된. 그래서 같은 옷을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노조 조끼를 입으면서 형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교섭 장소의 입장도 퇴장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교섭 중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조 측 교섭 대표가 교섭위원들 모두 밖으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함께 퇴장해야죠. 그런데 퇴장하라고 했는데 꼭 남아서 사측하고 막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표가 나와! 그럼 일사불란하게 나와야죠. 그리고 다음번 교섭의 날짜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냥 교섭하면 되고, 매번 교섭마다 날짜를 확정하는 조직은 간사가 사측과 협의해서 교섭 날짜를 잡고, 왜 노동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교섭 박차고 나갔는지 퇴장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측의 개선을 촉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사전에 이런 경우는 교섭 대표가 일방적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남아서 요런 이야기를 해라 라고 사전에 계획되어 있다면 그 계획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꼭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퇴장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남아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섭 중에는 사측을 개별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느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인 위원장이 모든 교섭위원에게 교섭 중엔 절대 사측을 만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섭위원 중에 하나인 교섭 대의원 대표가 사측을 만났어요. 그때 명절 며칠 앞두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명절이니까 사측 인사동팀장이 상품권 4-5장을 줬나 봐.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벌창이 났어요. 현장에 어떻게? 교섭위원들이 회사로부터 뭘 받았다! 그 결과 교섭위원 전원 다 사퇴하고 위원장과 대의원 대표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섭 중에는 반드시 개별로 사측과 접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론 부득이하게 만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가지 마라. 절대로 혼자 가지 마라. 항상 누구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날 나왔던 이유를 바로 즉시 다른 교섭위원에게 공유하고, 공개가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공개 바로 해야 됩니다. 조금만 시간이 늦춰지면 현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어요. 교섭위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섭 중에는 개별적인 판단, 개별적인 생각,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사전의 계획에 따라서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섭위원은 당당해라. 교섭위원은 개인이 아니에요. 전체 조합원을 대표합니다. 단체 교섭은 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섭은 노사가 서로 주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섭은 노조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에 응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이 벽 보고 문이라고 밀면 문입니다. 조합원이 문을 벽이라고 하면 그건 문이 아니라 벽입니다. 현장에 발생하는 요구, 조합원들의 불만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개별적인, 개인적인, 매우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면. 그것을 믿고 등 뒤에 조합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당당하게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교섭위원은 당당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섭 장소는 어떤 장소다? 노사가 대등한 장소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체 교섭은 어떤 자리라고요?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지 사측의 요구를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조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단협을 쭉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협약의 기준 혹은 활동 저하 금지 한 3조에서 10조 사이 총칙에 보면 기존에 확보하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한 해온 노동 조건 혹은 노조 활동을 저하할 수 없다. 이것이 단체 협약의 기준입니다. 어떤 자리? 노조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응하는 자리. 단체 교섭은 헌법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지 사용자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측이 계약안을 내면 그것을 규탄하고 필요하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사측이 계약안을 내면 바로 반려하고 사측이 교섭을 피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교섭 장소에서 교섭위원들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교섭은 모두가 함께하는 교섭입니다. 교섭위원 한두 명이 발언해요. 나머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교섭위원 한두 명의 발언보다 교섭위원이 골고루 발언하는 것이 교섭력이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섭위원들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0가지 단체별 개정 요구안을 하고 있어요. 1번부터 5번은 A 교섭위원이, 6번부터 10번은 B 교섭위원이, 11번부터 15번은 C, 16번부터 20번까지는 D. 이래서 각각의 조항별로 교섭위원별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조항만큼 내가 교섭을 주도하고, 그리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교섭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교섭위원은 조근조근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또 사측에서 헛소리하면 어떤 조합은 강하게 지르고, 이렇게 지르는 역할, 혹은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한 역할, 혹은 사측이 막 교섭위원회 우리가 약간 좀 밀리고 있다, 말싸움에서 지고 있다 그러면 바로 어떤 조합은 야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조합 교섭위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역할을 실제적으로 해내야 돼. 교섭대표는 교섭위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해야 돼. 그런데 교섭대표가 A 요구는 왜 우리가 이런 때 요구가 다 혼자 다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섭대표는 가급적 발언을 아끼고 교섭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 큰 틀을 잡아가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교섭대표가 다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교섭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무슨 힘 갖고 교섭을 해요? 교섭대표는 어떻다? 크게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을 아끼고, 물론 교섭위원들 중에서 혹시 실수했어 발언을, 그러면 이것들을 수습해내고 정리하는 역할들을 해야죠. 그런데 교섭대표가 혼자 이야기하고 다 그러면 다른 교섭위원들은 본인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섭위원들 간의 역할 분담을 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단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예, 5번째, 노동조합의 주인은 누굽니까?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단체 교섭의 주인은 누굽니까?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과 함께하는 교섭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교섭을 해야 조합원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교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섭 상황에 대해서, 교섭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긴밀하게 신속하게 공유해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섭 때만큼은 교섭이 바로 끝나면 뭐 소식지, 속보를 만들어서 우리 노조의 입장과 요구, 교섭 내용 사항들을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해요. 필요하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서 교섭 내용과 상황을 공유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교섭 상황을 모르면 모를수록, 깜깜이 교섭을 하면 할수록 교섭 밀리고 있는 거예요. 깜깜이 교섭은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사측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교섭 상황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해라!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속보는, 우리의 소식지는 비조합원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측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고려해야겠죠. 다만 집행부가 교섭만 해, 그러면 교섭 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섭의 주인인 조합원이 교섭의 주인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구경꾼이 됩니다. 주인이 구경꾼이 되는데 그 교섭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 중에 교섭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 중에는 현장 투쟁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교섭 중에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섭력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현장 투쟁, 단체 행동은 하고 싶은 것을 하셔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섭력이 50이야. 그런데 45를 해. 근데 우리 조직력, 교섭력 10이야. 13을 해. 남들이 보기에는 40, 50, 45와 13을 외부에서 보기에는 45가 더 멋져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3이 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인데 13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즉 남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이게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장 투쟁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것들을 교섭 중에 실천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력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이다. 그래서 교섭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조합원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교섭은 어떻다? 상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조직활동을 합니다. 조직활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조직의 양을 늘리는 거고 조직의 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비조합원을 더 가입시키고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 양을 늘리는 사업, 그리고 우리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질을 강화하는 사업. 이 조직활동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면 돼요. 우리가 교육활동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집행하면 됩니다. 홍보활동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교섭을 노조가 일상적으로 해내는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 교섭활동은 다른 활동과 달리 누가 있다? 사측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다. 이 사측이라고 하는 상대도 교섭 전술이 있어요. 사측도 내부 의사 논의 구조가 있고 사측으로 해서 나오는 교섭위원도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측을 제대로 알아야 교섭에서 조금 나은 교섭, 승리하는 교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측의 교섭 전술, 전략은 어떤지를 파악해내야죠. 사측의 내부 논의 구조는 어떤지, 사용자의 성향은 어떤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고 교섭에 들어가야죠. 왜? 상대가 있고 상대를 알아야 지지 않는 교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측의 교섭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 반면에 사측도 노조의 교섭 전략 전술을 궁금해해요. 노조의 내부 의사 논의 구조 막 알아내려고 한다고. 예, 즉 우리의 내부 정보가 새지 않도록 우리 규율을 철저히 하고 보완에 힘써야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어디까지 가다 천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래요. 야, 나하고 매우 친한 사람한테 야, 너만 알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또 자기한테 가장 친한 사람한테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또 자기한테 친한 사람들은 이러다 그 말이 천리 가는 거예요. 즉 우리 내부 정보와 우리 내부 전술이 어디로? 사측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대로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섭위원들. 예. 7번째, 교섭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매출은 많이 늘었어. 이익도 많이 늘었어.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어.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늘었어. 매출도 주고 이익도 줄었어. 그런데 이 상황에 맞게 다 다른 교섭 전략과 전술을 가져가야 되는데 똑같이 해.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교섭을 하죠. 달라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교섭 전략과 전술을 찾아가야죠. 예를 들면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사측의 수정안을 딱 제시해. 어떻게 한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통일된 우리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부 교섭위원이 사측 수정안을 덜컥 수용했어. 그러면 내부에 갈등이 생긴다니까 우리 교섭위원들끼리 그 교섭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뭐가 먼저다? 내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음번 교섭 때 우리 입장을 정리할게. 이렇게 즉답은 그 자리에서 피해. 물론 교섭 대표가 그 자리에 사측 수정안을 수용했어. 그러면 대표의 책임과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교섭위원들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끝나고 왜 교섭 대표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죠. 그런데 대표가 판단해서 좋은 안이라고 해서 수용했는데 다른 교섭 다른 말을 해. 그러면 대표하고 다른 교섭위원들이 뭐가 달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표를 믿고 그 다음에 교섭 끝나고 나서 심도 깊은 내부 논의를 거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뭐 교섭이 막혔어. 즉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교섭을 활용해라. 예를 들면 OX 교섭을 할 수가 있어요. OX, 세모 X 노조안을 내고 이걸 수용할 것인지 사측이 수정안을 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그렇게 내라. 혹은 조항별로 어떻게 하나하나 논의하는 축조 심의 교섭, 조항별 논의 교섭, 그건 상황과 조건에 맞게 교섭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뭐 본교섭 혹은 실무교섭 혹은 실무를 더 축소한 축소교섭 혹은 대표교섭 혹은 다른 말로 단판교섭, 상황과 조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교섭 방식을 활용해라. 다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죠. 다만 대표교섭 혹은 실무교섭, 축소교섭이 결코 우리한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 속도나 우리 투쟁 일정들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교섭 방식을 선택하고 사측에 요구하고 관철시켜내라. 즉 8번째 다양한 방식의 교섭을 활용해라. 저는 기본적으로 O 세모 X 축조 교섭 다시 OX 교섭의 순으로 일반적으로 교섭을 진행합니다. 9번째 수정안 제시는 신중해라. 다른 말씀은 노조 수정안은 항상 사전 계획에 따라 제시해라 라는 겁니다. 너무 노조가 수정안을 자주 제시해. 그러면 우리 요구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더라도 최대 2번 내지 3번 정도의 수정안은 내라. 더 이상 많이 내지 마라. 그것들은 왜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수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섭 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조정 간다고. 조정에서도 막 수정안 제시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노조가 수정안을 고민한다면 2-3번 이상은 내지 마라. 왜? 스스로 우리의 요구를 정당성을 갉아먹고 요구 단체 교섭의 힘을 빼버리고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번 교섭이 끝나면 교섭평가회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섭 전에 반드시 교섭 준비회의를 해라. 교섭평가회에서는 오늘 교섭 쭉 리뷰하고 사측이 입장이 뭔지 정리하고 이 입장에 대한 우리 반박론을 준비하고 다시 교섭 전에 그것들을 확인해서 들어가고 적어도 우리가 1월안을 냈을 때 사측은 어떤 논리로 나올 것인지 적어도 대응안 정도는 가지고 가야 돼. 물론 사측이 그런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꾸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학습되면 노조의 교섭 루틴이 되고 그 교섭 루틴은 교섭력 강화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섭 차수가 많이 늘고 이제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총력 투쟁이 임박해지면 이제는 어떻게? 핵심 요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교섭을 해야지. 왜? 모든 것들을 다 100% 수용, 100% 불가 이런 경우는 없을 테니까. 늘고 교섭 차수가 늘고 이제 투쟁이 임박해지면 핵심 쟁점, 핵심 요구 중심으로 단체 교섭을 논의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정안 제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째, 항상 선점하고 공세적으로 교섭해라 라는 겁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요? 이윤 추구라고 했어요. 노동자들 고용해서 노동자들 채용해서 노동자들 먹여 살리려고 기업하지 않아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법을 위반한다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회사가 어떤 법들을 위반하고 있는지 쭉 조사하고 알고 있어야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때 교섭 때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교섭 사측의 대표이사 교섭에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교섭이 막히거나 옥상옥 교섭이 되면 대표이사의 결정권자의 참석을 요구하고 강하게 독촉하고 압박하고 안 되면 쳐들어가고 라고 해서 항상 공세적으로 어떤 선점하는 교섭을 진행하라.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교섭력은 교섭위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등대에 있는 조합원들의 이 교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교섭 중에 조합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실제 교섭력입니다. 실제 조직력이에요. 그래서 교섭 준비기간은 무엇? 시기별로 투쟁 전술을 배치하고 실제 실천함으로써 사측을 압박해야죠. 그리고 조직력이 좀 부족하면 법적 투쟁과 무엇? 조정 전술, 위임 전술을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1번째, 항상 근거를 만들고 기록해라. 저도 교섭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교섭 중에 제가 좀 실수로 사측의 안을 수용했어. 그러면 다음번 교섭 때 내가 이거 실수로 합의했으니까 이거 번복할래요? 이러면 사측은 10개를 번복하자고요. 저는 그런 일도 없었지만 절대 교섭 중에 제가 합의한 것을 번복하지는 않아요. 왜? 교섭이라는 게 요구한 중에 하나하나를 합의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번복하자! 라고 들면, 우리가 그렇게 들면 사측은 10개, 20개를 번복하자고 들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실수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번복 의사를 밝히지는 않아요. 그래 본 적도 없지만, 예. 그리고 간혹 딴 말을 해. 그래서 교섭 중에 녹음을 한다거나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섭 상황을 녹음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교섭을 할 때는 어땠냐면 녹음하려면 녹음기를 몰래 숨겼어야 돼. 그리고 실제 녹음됐는데 들어보면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녹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녹음한다는 것은 노사가 서로를 불신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 핸드폰에 다 녹음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막 사측에서 녹음하자고 해요. 뭐 그러면 하세요. 다만 녹음할 바에는 2개 이상 해라. 왜냐면 하나 했는데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뭐 사측 하자고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하세요. 뭐 영상 촬영도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딴 말할 확률이 사측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그 자료를 증거 자료로 활용해라 라고. 그리고 항상 교섭 중에는 입으로 말하지 말고 공문으로 말하고 공문으로 답해라. 항상 근거를 만들고 기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번째, 조급함을 버려라. 뭐 빨리 타결한다고 빨리 타결되겠습니까? 막 서두른다고 타결되겠어요? 오히려 급한 것은 사측이에요. 그런데 교섭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교섭이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 졸라 지쳐. 재미없어.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지. 교섭을 빨리 타결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뭐다? 교섭을 조합원과 함께 해야 하고, 타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건 그 과정들 속에서 현장 투쟁 전술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실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조급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급하면 사측은 더 조급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간혹 조합원들이 막 타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 현장과 함께 교섭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식지로, 예를 들면 우리 조합원들이 다 전국에 흩어져 있어. 그러면 온라인 소식지로, 한 군데 모여 있어. 종이 소식지 또는 온라인 소식지를 병행해서 알리고 간담회 조직해내고, 그래서 끊임없는 조합원의 이해와 설득이 투쟁을 조직할 수도 있고 더 나은 교섭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버려라 라는. 마지막으로 기타 단체 교섭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행동. 첫 번째, 감정적 발언, 인식 공격성 발언은 자제해라. 내가 상대한테 감정적 발언하고 인신 공격적 발언하면 서쪽도 감정 상해요. 그러면 교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말다툼하고 있지. 결코 교섭을 진척시키지는 않더라, 제 경험상 보면. 근데 저는 가끔 감정적 발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합니다. 왜? 교섭을 진척시키게, 진도 빼려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는 가장 훌륭한 교섭위원은 화가 났지만 화가 나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화가 안 났지만 화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감정적 발언, 인신공격적 발언이 교섭을 오히려 더디게 하지만 때도는 필요하면 계획적으로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섭 속도를 사전에 계획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1차 교섭, 2차 교섭, 3차 교섭, 4차 교섭 그냥 지지분이네. 그러면 사측에 끌려가는 교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동조합은 교섭 속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세적인 교섭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다? 끌려가는 교섭을 해요. 지는 교섭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세적 교섭, 교섭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교섭 속도에 대한 계획을 항상 갖고 있어라. 물론 교섭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변경될 수 있어요.
계획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계획 세운 시간 뻘짓한 겁니다. 계획을 민주적 논의와 민주적 협의 절차를 거쳐서 속도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항상 노동조합은 교섭 속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 그래야 공세적인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마라. 반드시 말한 것은 지켜라. 서측이 말한 걸 지키지 않아요.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우리도 말하는 거 지키지 않은 사람, 양치기 소년 신뢰하지 않아요. 역으로 사측도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답변 교섭 결렬이야! 라고 이야기했어. 한 번 정도는 밀어줄 수 있지. 안 지켜. 늑대가 나타났어요! 뻥만 쳐. 그 노조측 교섭위원들을 신뢰하겠어요? 아니, 그 노조측 교섭위원들의 말에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절대 교섭에서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마라. 반드시 말한 것은 지켜라. 실행에 옮겨라. 사장님? 전무님? 공장장님? 팀장님? 사측의 지위와 직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섭은 어떤 자리다? 노사 대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자리다. 왜? 내 교섭, 내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섭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전체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서 전체 조합원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섭 장소는 노사 동등하고 대등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칭도 달리 불러야지. 그래서 교섭위원님 이렇게 불러야죠. 서로 간에. 왜? 사측이 만든 직위와 직책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섭에서는 호칭을 교섭위원으로 통일해라. 예. 그리고 공식적인 대자보와 속보 등은 표현을 세심하게 살펴라. 교섭은 누구와? 조합원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섭이 끝나면 바로 교섭 내용,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야죠. 만나서 알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이 10명이요? 가능하겠지. 네? 수십 명 넘어? 불가능해요. 교섭 끝난 바로 다음 날 교섭 내용,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크게 개인적으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 중요한 게 크게 어떤 논의가 되어 있는지를 조합원들에게 알려야지. 그런데 그 소식지는, 그 대자보는 우리 조합원만 본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의견들은 명확히 표현하고 교섭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우리의 판단들을 적되 누구? 사측도 본다는 것을 인식하고 숨길 건 숨겨야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돌출 발언, 돌출 요구.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니까. 끝나고 우리끼리 싸운다고. 적 앞에서 우리가 분열되는데 무슨 힘을 갖고 교섭합니까? 그 교섭 망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교섭이 끝나면 평가회의하고 교섭 전에 기본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계획된 생각, 계획된 말, 계획된 표현으로 가야 돼요. 물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불만들을 전달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아무 문제 없죠. 그런 것들은. 하지만 교섭과 관련되어서 돌출 발언, 돌출 행동은 적전 분열로 귀결되고 그 교섭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 없는 답변. 딱 간혹 들어가면 정말 불필요한 얘기 졸라 사측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저는 들어줍니다.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끊어버려요. 싸움이 나도. 안 그러면 반상에 온 것도 아니고
교섭이 아니라 잡담회가 돼버린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견, 불필요한 답변, 사측의 불필요한 의견 즉각 차단하면서 교섭에 집중해서 단체 교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우리 조합만 보는 게 아니라 사측도 볼 수 있어서 일정 정도 제가 가려서 이야기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측면에서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금속노련 산하 조직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금속노련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